네, 플리너닝 마지막 시간. 우리 오늘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불만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와 사용자 간의, 즉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동시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며 따라서 재고화하거나 또는 완성된 형태의 제품을 재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용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적정량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 품질 수준을 더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마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서비스 품질은 무엇인가예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형태를 보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의 서비스 품질은 우리는 객관적 품질과 인식된 품질, 즉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로 나누어서 품질적인 요소를 평가합니다. 자, 객관적 품질.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품질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품질. 자, 우리는 나의 기대 수준은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와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품질이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대 수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누구는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 우리는 객관적 품질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차이에 따른 인식된 품질을 분리해서 평가합니다. 또는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 서비스의 결과로서 제공되는 것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야기한 상호작용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품질을 분리해서 판단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케이프, 물리적 환경이 상호작용에도 첫인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장소와 또는 브랜드 내지는 제공자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미지와 기대 성과의 요소들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은 공식적인, 즉 우리 소비자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객관적인 품질 수준과 개인의 기대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정식적인 또는 객관적인 품질 수준을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게 불일치 모델이죠. 자,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가 일어났으며 상향 불일치인지 하향 불일치인지를 판단하고 불일치된 것을 기대 품질과 실제 품질이 되게 객관적 품질과 기대 품질이 일치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바로 불일치 모델입니다. 또는 우리는 서비스 퀄리티를 판단하는 일종의 모듈화되어 있는 판단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서비스의 품질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서비스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형적이게 만들어 놓았는가, 또는 서비스 상품을 소비자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가,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고화가 불가능한 동시성인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적 공정성, 즉 다른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까지 얼마나 리스폰시브, 즉 응답적이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확신성과 공감성까지 우리가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화되어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갭 모형, 자,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대 수준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즉 인식의 차이, 전달의 차이, 내지는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까지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서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의 인식과 행동 양식과 전달 방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게 바로 갭 분석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비스 품질을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카노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카노 모형은 우리의 품질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요. 매력적 품질 요소, 이론적, 당연적 품질 요소입니다. 자, 당연적 품질 요소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화장실 같은 거 없으면 이상한 거죠?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당연적 품질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미용실을 갔을 때 나는 헤어 커팅을 원하는데 우리 미용실은 머리를 잘라주지는 않는데요? 라고 하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그러나 제공이 된다고 해도 딱히 만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없으면 매우 불만족하게 되는 요소가 당연적 품질 요소입니다. 자, 반면에 일원적 품질 요소는 제공 여부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갈려요. 자, 제공이 되면 만족합니다. 제공이 되지 않으면 불만족하게 되는 요소죠. 자, 그래서 일원적 품질 요소는 당연하게 제공되는 요소들 이외에 우리가 새롭게 기획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 굉장히 만족하게 되고 제공이 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가르는, 즉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력적 품질 요소는 소비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없어도 크게 불만은 하지 않았지만 제공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는 품질 요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서비스 차별화는 매력적 품질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즉, 다른 어떤 서비스 제공자도 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품질 요소이면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서의 품질 요소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 단체나 기관들이 자사의 차별화된 매력적 품질 요소들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매력적 품질 요소였던 부분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동시에 따라하게 되면서, 즉 모방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독특한 우리 기관이나 단체만 제공해줬던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넘어섰던 매력적 품질 요소였지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모두 따라하게 되면서 매력적 품질 요소는 이제 일원적 품질 요소, 웬만하면 제공이 되는 것으로서 일원적 품질 요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이 돼야 만족하고 제공이 되지 않으면 불만족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서의 나의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실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당연적 품질 요소입니다. 내가 진료를 기다리는 와중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만족으로 만들게 되는 당연적 품질 요소죠. 자,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는 다 좌석이 구비되어 있는 응접실과 같은 형태의 네, 대기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적 품질 요소에 해당이 되죠. 없으면 불만족. 그러나 있다고 해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반면에 일원적 품질 요소, 병원의 대기실에서 여러 다과나 내지는 커피와 같은 음료를 제공해요. 자, 제공이 되면 만족하지만 제공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그런 것도 없네. 나 대기하면서 목이 마른데 물 마실 데가 없어요. 라면서 불만족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일원적 품질 요소에 해당이 되죠. 제공이 되면 만족하고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반면에 매력적 품질 요소. 소비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없어도 크게 불만은 없지만 제공됨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가 높아지는 나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한쪽 구석에 나의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시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특정 기계 내지는 다리를 마사지하거나 어깨를 마사지할 수 있는 마사지 기계가 제공이 된다면 없어도 크게 불만은 하진 않겠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 이 병원은 참 고객의 건강과 기다림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케어를 해주는구나 라면서 매력적인 품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특정 병원의 매력적인 품질 요소였던 게 이제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모두 다 마사지 기계를 구비해 놓고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의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 요소였던 게 이제 제공이 되면 만족하지만 제공이 안 되면 이 병원은 다른 데 다 있는 마사지 기기도 없네 라면서 불만족한 요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창의 산업, 문화 산업은 끊임없이 매력적 품질 요소를 누군가 기획해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다른 기관과 단체가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매력적 품질 요소가 일원적 품질 요소로 낮아지고 또다시 매력적 품질 요소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다시 일원적 품질 요소로 낮아지면서 끊임없이 창의력과 차별화를 가진 서비스 품질 요소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그게 다시 일반화되면서 일원적 품질 요소로 낮아지는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름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서비스 단체에서 모두 다 제공한다면 그것은 일원적 품질 요소가 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이나 서비스 상태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플립러닝을 통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품질 요소들과 서비스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나름 그 공연에 굉장히 독특한 요소였지만 그것을 모아보고 나면 사실은 일원적 품질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개발하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것들은 매력적 품질 요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플립러닝으로 당연적 품질 요소, 일원적, 매력적 품질 요소들을 모두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매력적 품질 요소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 같이 공유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